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전에 있던 뭔가 변화가 되지 않았나요? 이전에 있던 이 새로 고친 버튼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보였던 누가 사라졌어요? 이전 모델 차트가 사라졌습니다. 이전 모델이 사라졌어요. 즉 이렇게 이전 모델은 현재 새로운 모델이 들어오면 여기도 보시면 품종 종류라고 해서 품종 분류라고 해서 품종 분류가 들어와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전 거는 사라지더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거는 분석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본 거고 여기는 이제 새로운 분석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도학습 두 번째까지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도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자,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블럭을 모델된 결과로 새로운 블럭들이 추가되면 기존에 있던 블럭은 테이블은 또는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차트는 사라지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코딩할 내용들이 필요한데 꽃받침 길이와 꽃잎 길이를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품종을 구분하는 코딩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브젝트 클릭하면 이번에는 모델 창을 열어줘. 우리가 학습한 모델 창을 열어줘 라고 이걸로 변경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새로운 오브젝트 꽃 엔트리가 꽃과 턱받침 이렇게 한 예쁜 모양이네요. 이것도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펜 그림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펜 그림이 없는 것들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들어가서 오브젝트의 모양을 편집해 봤었는데요. 이 모양 편집에서 이렇게 비트맵인 것은 펜이 없고요. 벡터인 것만 펜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벡터 이미지는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깨지지 않는 것들을 말해요. 비트맵은 확대 축소 시 계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말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좀 예쁘게 아래에 이렇게 그냥 모양만 좀 예쁘게 자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뭔가 제가 손댄 것 같은데 얘가 움직였네요. 얘는 이동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코딩 시작해 볼까요? 이 친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자, 꽃잎의 길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우리 이거 변수 만들기 기억하시죠? 누구를 자, 여기 꽃과 턱 꿰인 모습을 클릭하시고 자, 아래에 자료에 가셔서 변수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어떤 변수였어요? 꽃잎 길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놓고 쓰려고 해요. 꼭 키보드로 입력받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써도 되니까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꽃잎 길이 이렇게 한번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으로 돌아와 보면 꽃잎 길이에 대한 블록들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딩 굉장히 기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턱고인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이벤트더라.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죠? 시간은 5초나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묻고 대답하기라고 하는 어디에 자료에 보시면 묻고 대답하기라는 친구가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이라는 대답이라고 하는 결과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 그 대답을 숨겨주세요. 이런 블럭을 먼저 처리하시면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도록 하려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꽃받침 길이와 꽃잎 길이 그럼 두 번 넣을 거네요. 그죠? 꽃받침 길이와 꽃잎 길이에 따른 붓꽃 종류를 품종을 분류해 보자 라고 말할 거래요. 자, 좀 길으니까 혹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꽃받침 길이와 꽃잎 길이에 따른 붓꽃 품종을 분류해 보자. 자, 이렇게 4초 동안 말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두 번 꽃받침 길이, 꽃잎 길이. 우리 그 변수 2개 필요하네요. 좀 전에 변수 꽃잎 길이와 꽃받침 길이 2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꽃받침 길이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으면 그 두 개의 변수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꽃받침 길이 먼저 갖고 올까요? 네. 자, 일단 묻고 대답하기라고 하는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고 하는 블록을 이용해서 네, 첫 번째가 꽃받침을 먼저 물어보도록 할게요. 꽃받침 길이가 우리가 좀 전에 아까 테스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데이터를 넣어서 테스트했던 그 부분에 똑같이 꽃받침 길이가 몇 센티미터이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그렇게 꽃받침 길이가 들어오면 누구를 그렇죠. 들어온 대답을 꽃받침 길이에 넣어줄 거고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에 한 번 더 붙여주시고 꽃받침을 꽃잎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 꽃잎 길이의 대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에다가 내가 말한 정보에 따르면 그 붓꽃의 품종은 땡땡땡이야 이렇게 땡땡땡이야 이거 우리가 지금 분석한 결과를 직접 가지고 와서 꽃받침 길이와 꽃잎 길이의 분류한 결과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보면서 할까요? 네, 자 먼저 말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말하기 이렇게 하나 가져다가 말이 좀 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합치기 구멍이 하나 둘 3개나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산에 가시면 합치기라고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 합치기 블럭에다가 하나 더 복사하거나 하나 더 꺼내와서 이렇게 2개를 구멍을 만들면 구멍이 총 3개가 되죠. 그럼 첫 번째 구멍은 우리가 내가 말한 정보에 따르면 꽃의 품종은 뭐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땡땡땡이야 야까지만 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에 이제 안녕이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녕은 아니고 누군지 인공지능. 실제 여기 보시면 그 붓꽃과 꽃받침 길이에 대한 꽃잎 길이의 결과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2개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미리 변수라고 하는 이때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대답을 넣어놓지 않았다면 대답은 한번 지나가면 같은 대답이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전 데이터가 기억되지 않아요. 이럴 때 이렇게 변수를 써서 기억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꽃받침 길이는 당연히 꽃받침 길이에 있겠고요. 꽃잎 길이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꽃받침 길이에 해당되는 꽃잎의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대로 안녕 자리에 넣어주시고 그대로 안녕을 말하기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대로 이렇게 어디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도록. 좀 기네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다 되셨나요? 자, 다 확인이 되셨으니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이거 좀 보이지 않게 우리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대답은 실행시키면 숨기기 할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 변수도 숨기기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죠. 우리가 속성에서 변수를 화면에 보이지 마라 이렇게 땡땡 화면에 보이지 말아라 이런 거 처리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도 대답도 숨기기 하고 싶어 그런데 없으니까 숨기기 명령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다시. 자, 실행을 시키면 이거 물어보죠. 분석 결과를 보고 싶으면 나를 클릭해 라고 하고 요 클릭하는 요 시간을 5초 정도 벌은 것 같네요. 지금 뭔가가 보여지나요? 네, 그림이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림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클래스로 들어간 여기 지금 밑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지금 보시면 세토사라는 애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종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올라가 볼게요. 중간쯤 가니까 중간 쪽에 있는 애들은 버지칼라라는 이런 품종인 것 같고요. 클래스 또 올라가 볼게요. 다 이 그 중간에는 다 버지칼라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이 이렇게 또 몰려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는 꽃받침 길이가 몇 cm인지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5cm 꽃받침 길이가 5cm야. 입력이 안 되나요? 네, 5cm야 라고 하고 다시 한번 5cm
엔터. 그리고 꽃잎 길이는 뭐 2cm 엔터. 그러면 내가 말한 정보에 따르면 그 붓꽃의 품종은 버지니카야.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로 한 7cm 그리고 한 6cm 이렇게 하니까 버지니카 숫자가 좀 큰 쪽이 버지니카였어요. 그리고 다시 붓꽃을 분류해 봐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뭐 5에 3 버지니카 제일 작은 거 더 작은 거였죠. 네, 그 다음에는 좀 더 작은 거, 좀 말이 너무 기네요. 시간은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4에 2, 뭐 이렇게. 얘는 버지니카? 다 버지니카인가요? 자, 그럼 코딩에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네,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코딩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서 우리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3초 정도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길어서 좀 짧게 한 3초 정도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꽃받침의 길이에 대한 꽃잎의 길이 대답을 넣어줬고요. 꽃받침 길이, 여기가 틀렸었군요. 꽃받침 길이와 꽃받침 길이를 모두 넣네요. 그죠? 꽃받침 길이와 꽃잎 길이.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네, 디버깅, 계속 안 돼서 이가 있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코딩상에 문제가 있었네요. 앞에는 꽃받침, 뒤에는 꽃잎 길이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실행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네. 클릭하고 6, 엔터, 4, 엔터. 버지 칼라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모두 나오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제가 중간 단계에 나오지 않는 것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네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검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결과, 좀 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림 보셨을 거예요. 클래스로 들어가 있는 이 세토사라고 하는 클래스, 즉 품종이죠. 품종이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즉 보니까 분류가 제대로 됐네요. 그죠? 밑에 하단에는 꽃받침 길이에 대해서 꽃잎의 길이가 그닥 많이 차이 나지 않는 품종인 세토사라는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버지칼라라고 하는 중간쯤, 이런 분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품종에 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평가 확인 결과는 품종에 따라서 꽃받침과 꽃잎 길이의 영향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는 기존에 있던 엔트리의 데이터 과학에 좀 더 우리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의 지능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겠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지적 활동, 다시 말해서 뇌의 어떤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중간 부분에 차트를 직접 그리거나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코딩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정도만 코딩을 해봤습니다. 엔트리에서 지원한 다양한 인공지능,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범위 한번 살펴봤고요. 붓꽃 예시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 학습 모델을 통해서 꽃받침 길이에 대한 꽃잎의 길이가 예측을 해봤더니 어때요? X에 따라서 Y 값이 수렴하게 변경이 되더라.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수렴하더라 라는 거 확인되었고요. 붓꽃 받침의 길이와 꽃잎 길이를 이용해서 품종을 분류하는 이런 작업까지 한번 같이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쭉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모든 걸 해결해주는 것들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엔트리라고 하는 좀 쉬운 그 블록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데까지 확장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혼자 학습하는 것보다 이렇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올려놓고 여러 사용자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딩도 공부하고 논리적인 사고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